자, 안녕하십니까. 이제 두 번째 2강 전라북도 국가습지보호지역과 생태경관 우수습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로는 국가습지보호지역에 대한 그 현황, 그리고 전라북도에 있는 국가습지보호지역의 생태계 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강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라북도에는 4개의 국가습지보호지역이 있습니다. 다른 시도에 비해서 면적 대비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창에 있는 운곡 국가습지보호지역을 필두로 해서 정읍 원형습지, 산지에 있는 산지 저습지용 습지가 되겠고요. 그리고 고창 부안 남사르 갯벌 습지가 해양수산부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습지가 2018년도에 지정된 고창에 있는 인천강 하구 습지보호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전라북도에 지정된 4개의 국가습지보호지역의 유형들이 다양하다. 이것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특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갯벌습지보호지역이 있죠. 하구습지보호지역이 있죠. 산지 저습지용 보호습지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습지 유형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들 4개의 이제 습지 중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습지 중에 하나가 지정된 지 가장 오래된 고창 운곡 습지가 되겠습니다. 꼭 습지 때문에 그 유명세를 탄 것은 아니고요. 운곡 습지 주변에 다양한 세계 문화유산이랄지 역사성, 그 다음에 예술성이 높기 때문에 더불어 운곡 습지가 전국적으로 유명한 그런 습지로 부각이 되고 있는 점이죠. 굳이 우스갯소리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운곡 습지에 대해서요. 처음에 이제 운곡 습지를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할 당시에 모 신문사에서 어떤 기자분께 저한테 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 교수님, 왜 운곡습지가 그렇게 좋습니까? 라고 저에게 묻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남한의 비무장지대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는 비무장지대 생태계가 최고로 알고 있기 때문에 비무장지대와 같다라는 말로 운곡습지의 이 가치가 이미 다 표현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으로 제가 남한의 비무장지대와 같다라고 멘트를 보낸 거죠. 그랬더니 그 다음날 신문에 대사특필을 했습니다. 전면에 그냥 남한의 비무장지대와 같은 습지가 전라북도 고창에 있더라, 이렇게 신문에서 크게 장식을 하는 바람에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습지가 운곡 습지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운곡 습지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좋은 습지다, 이렇게 느끼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번째, 정읍이 이제 고창하고 접경이 되어 있는 지역인데요. 정읍에 가면 이제 내장산이 유명하잖아요. 그러면 내장산을 돋보일 수 있는 것들도 정읍 지방자치단체장은 생각을 하고 계셨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운곡 습지와 같은 그러한 정읍에도 좋은 습지가 있는가라는 것을 찾기 시작합니다. 우연히 제가 국가습지센터에서 전라북도 정읍에 있는 습지를 조사해 주세요라는 의뢰를 받고 조사를 하다가 지금의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월영습지를 만나게 됩니다. 이야, 이 월영습지가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서 제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관련 전문가들하고 함께 신청을 했습니다. 이 굉장히 좋은 습지가 월영에 있는데, 그 산 정상부에 있는데 이거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어떻겠냐, 그런 이제 제안을 드렸고, 그것이 보고서에 나왔고, 그 보고서를 본 정읍시에서는 적극적으로
국가습지 보호지역으로 유치를 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변 일대를 잘 정읍시에서 이제 관리를 하고 또 많은 정읍 시민들에게 산책의 장소 또는 관광의 장소, 탐방의 장소, 교육의 장소 이런 걸로 지금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것들이 제공이 되면서 오히려 습지를 더 잘 보존하는 그 계기가 됐습니다. 새만금 갯벌이 사라졌습니다. 현재 그 간척으로 인해서요. 그런데 최근에 또 새만금 간척지를 가보니까 또 다른 새로운 서식처가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자연이라는 것이 치유력이 참 강하구나. 없어진 갯벌에 새로 생긴 내륙습지. 이렇게 이제 제가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다가 새만금 갯벌을 대체할 수 있는 좋은 습지가 곰소만에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국가에서. 그래서 곰소만 일대의 갯벌을 국가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곰소에 있는 갯벌 습지를 국가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하면서 그 이름을 고창 부안 국가습지 보호지역 또는 남사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국가습지 보호지역이 지정되고 습지의 우수성을 인정을 받아서 남사협약에서 정한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남사협약에 맞는 습지다라고 해서 남사라 습지로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는 4개의 국가습지 보호지역, 겹치기는 하지만 2개의 남사습지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일강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만경강에는 신천습지, 또 우남습지, 용담습지 등등 굉장히 많은 습지가 있습니다. 이들 습지들도 향후 국가습지 보호지역 등 보존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자원을 발굴해서 전라북도에서는 그러한 것을 갖다 충분히 조사를 한 후에 국가습지 보호지역 지정과 함께 생태 경관 우수습지로서의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 짚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전라북도 이제 그 국가습지에 대한 것들을 4개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로 지정된 것이 이제 고창 운곡 그 습지거든요. 여러분들이 고창 운곡 습지를 찾아가시려면 물론 내비게이션이 요즘은 잘 발달돼서 그 고창 운곡 습지 하면 그 앞에까지 여러분들을 모시다 드릴 겁니다. 근데 굳이 행정 구역을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고창에 있는 아산면 운곡리 407번지 이제 1원 전체를 운곡 습지로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한 가장 대표적인 생태적 특징은 멸종위기종이 상당히 많고요. 대표적인 것으로 보면 그 지역 일대에 가시연꽃이 분포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희귀적인 거거든요. 물론 전라북도에 가시연꽃이 많긴 합니다. 그러나 운곡 습지에 이제 가시연꽃이라는 멸종위기종이 있고, 또 동물로서는 담비, 삭, 수달, 대표적인 우리나라 그 포유류성 그 멸종위기종인데요. 이들 종들이 운곡 습지에 있다. 그것만으로도 운곡 습지는 국가습지 보호지역 또는 남사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충분한 생태적 가치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운곡 습지를 방문을 하신다고 한다면 핵심 포인트는 고인돌 유적지가 있습니다. 가시면 거기에 주변에 고인돌 유적지가 여러분들이 고인돌 박물관 가보시면 그 전면에 산 자락을 따라서 고인돌 유적지가 있고요. 그 고인돌 유적지를 거쳐서 고개를 넘어가면 바로 운곡 습지가 나타나는데, 고개를 넘어가자마자 펼쳐져 있는 오베이골 습지가 가장 핵심입니다. 그 지역을 여러분들이 탐방을 하시고 또 그 습지에 대한 가치를
공부를 하시고 그러면 이 습지가 갖고 있는 자원의 가치랄지 그다음에 예술적 경관적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금방 깨달으실 수 있습니다. 2009년에 이제 고창 운곡습지 생물상 조사를 뭐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이걸 조사를 해서 국가습지 보호적으로 또는 남사습지 보호적으로 지정하는데 일익을 담당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도 멸종위종이랄지 천연기념물, 산림청 보호종 등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2019년도에 이 재조사를 했더니 생물 다양성이 굉장히 많이 그 향상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습지에 대한 그 보존과 관리는 거기에 서식하고 있는 생물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결국은 생물 종이 다양하다는 것은 서식처가 다양하다는 뜻이 되겠고, 서식처가 다양하다라는 것은 여러 경관, 서로 다른 여러 경관이 있다는 뜻이고, 그 여러 경관이 있다는 뜻은 탐방하는 여러분들이나 또는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도 다양한 경관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운곡습지가 이제 환경부 지정 내륙습지 보호적으로 이제 그 지정이 되는데요. 거의 같은 유형의 습지로서 이제 월영습지가 지정이 됩니다. 월영습지, 운곡습지는 산 밑에 있거든요. 그래서 운곡 저수지라고 하는 저수지와 그 다음에 운곡 저수지 위쪽으로 옛날에 논 경작을 했던 그 부분 사이에 습지가 형성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산 밑에죠. 거기에 비해서 월영습지는 산 정상부에 있습니다. 물론 산 정상부에 있기는 하더라도 산이 그렇게 높지는 않고, 또 특징적인 것은 정읍시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는 전라북도 정읍시 신월동 일원에 있고, 면적은 약 37만 4,960 평방미터로서 4개의 크고 작은 습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월영 제1습지, 2습지, 3습지, 4습지 이렇게 이름을 붙였고요. 1습지하고 3습지라고 쓰이는 데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탐방을 하실 경우에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그쪽에 눈여겨보시면 되겠는데요. 생태 자원도 풍부하고 습지의 경관도 아름답고 또 거기에서 느낄 수 있는 교육적 가치도 상당히 높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가보시면 바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고창이 전라북도로 따지자면 최남단이죠. 물론 정읍도 이제 그 남단에 속하지만, 월영습지가 있는 그 정읍은 전라북도 이제 그 서남부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치적 중대성도 상당히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교통편도 아주 좋고 그렇기 때문에 금방 가실 수 있고요. 또 정읍시에 가시면 정읍사 건축물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정읍 월영습지까지 쭉 가는 능선에 따라 가는 길이 있고, 가시는 길 내내 좋은 생태적 자원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정읍 월영습지는 고창 운곡습지보다 약 한 조금 몇 년 늦게 이제 지정을 하는데요. 2014년 7월에 이제 환경부에서 지정을 하는데, 일강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모든 것들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게 마련이죠. 그래서 습지보전법에 의해서 이제 지정이 됐고, 과거에 화전을 했던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한때는 이제 농경지였던 곳이 오랜 시간 농사를 안 짓다 보니까 폐경이라고 하죠. 그래서 자연천이에 의해서 습과 습지가 되살아난, 회복된 그러한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습지 군락에 서 있는 것들은 가시면 대부분이 이제 버드나무 군락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버드나무 군락 아래로 고말이랄지 발행이 그다음에 삿갓사초, 갈대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바늘꽃 종류, 분홍 바늘꽃인가요? 바늘꽃 종류가 있어서 상당히 습지의 정취를 맛볼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동물도 운곡 습지하고는 조금 다른 이제 특색 있는 동물이 있는데요. 여기 하늘다람쥐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탐방을 하시면 이런 하늘다람쥐 같은 경우는 보기가 상당히 힘드실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삭, 담비, 하늘다람쥐, 수달 이런 멸종 위기종이 있고요. 고라니나 멧돼지는 뭐 전국에 흔히 있지만 여기도 고라니 멧돼지의 서식처로서 이제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황저롱이랄지 무당개구리 이런 것들이 이제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삭이 습지에 있느냐, 삭은 습지하고 좀 관련이 없는 동물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삭이 습지를 서식처로 두지는 않지만 습지 내에서 먹이를 획득하는 중요한 장소로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습지는 생물 다양성의 보고이기 때문에 수많은 동물들이 습지로 모여듭니다. 그들 중에 삭이 좋아하는 설치류들, 쥐종류죠, 쥐종류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먹이로 하려고 삭이 이 습지 내로 많이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습지를 이해하는데 좀 편안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고창 이제 부안 갯벌 남사 습지가 되겠는데요. 원래 그 갯벌이 이제 펼쳐지고 갯벌 위에 식물이 이제 쭉 자라게 됩니다. 여러분들 염습지란 말 많이 들어봤죠? 염습지. 염은 이제 salt라고 그래갖고 소금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소금기가 많은 습지를 염습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것이 갯벌하고 염습지하고는 같은 용어냐 아니면 다른 용어냐 이게 좀 궁금하실 것도 같아요. 만약에 갯벌도 염습지라고 한다면 굳이 갯벌습지라고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근데 갯벌습지 별도로 구분하고 염습지 별도로 구분하고 그렇게 구분합니다. 갯벌 중에 특별히 식물이 자라고 있는 이 지역을 우리는 염습지다. 이 교육적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이 강연을 들으면서 이 강연을 들은 사람만 이거 알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이 용어에 대해서 모를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오늘 큰 지식을 하나 얻는 셈이 되는데요. 대부분의 우리나라 전 지역의 그 갯벌 염습지에 분포하는 식물은 칠면초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갯벌 가보면 빨간 색을 띠고 있는 식물들이 쭉 펼쳐져 있는데 그게 칠면초거든요. 그래서 갯벌에 있는 염습지의 한 80%가 칠면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다른 건 몰라도 그 퉁퉁마디는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퉁퉁마디 모르신다고요? 그러면 함초 알죠? 함초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함초도 염습지에 이제 주로 자라는 식물이고, 그 함초는 이제 소금을 생산하는 그런 염전이 폐염전이 됐을 때 주로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함초도 있고, 뭐 나문재, 그 다음에 이제 갈대 같은 경우도 기수 식물이기 때문에 거기서 잘 자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게 자꾸 올라가네. 물론부터 해주세요. 물론 이들 식물만 사는 건 아니에요. 갯벌에는 수많은 환영동물, 연체동물이 살고 있고요. 그러한 그 환영동물이나 연체동물이 이제 그 보호종으로서도 많이 이용되고 있고, 그들을 먹이로 하는 새들, 사실은 갯벌 하면 새 아닙니까? 새. 수없이 많은 새들이 거기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새들이 멸종위종도 있고 보호종도 있고 굉장히 많은 새들이 살고 있다. 그리고 그들 새들에 의해서 만들어내는 경관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이 갯벌습지하고 하천습지하고 만나는 곳을 갖다 우리는 하구습지라고 하는데요. 고창의 인천강 하구습지가 가장 전형적인 하구습지로서 육상습지의 이 생물자원과 갯벌습지의 생물자원이 같이 만나는 지역이다. 그래서 우리는 인천강 하구습지 보호지역을 중요한 습지자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습지의 생태적 자원만 설명한 것이 아니고 생태적 경관, 그 다음에 생태 이 관광으로서의 여러 가지 그 자원의 가치를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3강에 대해서는 그러한 자원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